(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춤이 뇌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미국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걷기나 스트레칭 등의 운동이 다 좋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 춤이 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면 정보 처리 속도나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가 실제로 튼튼해져서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 봄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춤바람 한번 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 365, 먼저 건강 브리핑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하려면 환자가 어떤 계절, 어떤 시간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라.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도 시간을 고려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혈압, 체온, 위장 운동, 감각 기능의 민감도는 24시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이들 리듬에 따라서 특정 질환이 심해지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면 질병을 치료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시간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장마비나 뇌졸중,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은 오전 9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 직후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의 농도가 가장 높은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밤 사이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혈액이 다소 끈적해질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통계적으로 아침 9시 무렵에 심장마비, 뇌출혈 등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등의 자가 면역 질환자의 통증은 아침 8시 정도에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장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상 직후에 염증 물질 농도가 가장 올라가고 자가 면역 기능이 항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관절을 많이 써서 나타나는 무릎과 허리 등의 통증은 오후 5시가 넘어야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두통은 오후 5시 정도에 가장 악화된다고 합니다.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자는 밤 11시 정도의 증상이 가장 심해진다고 하고 반대로 숨을 쉬기 가장 쉬운 시간대는 오후 5시 정도라고 합니다. 폐의 기능이 이 시간대에 가장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통풍 환자는 밤 12시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의 체내 응집률이 이 시간대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침, 콧물, 재채기 등의 감기 증상은 오전 7시에, 폐경기 얼굴 달아오름 증상은 밤 10시에, 피부 가려움증은 오후 11시에 가장 심합니다. 자신의 질병이 악화하는 시간대를 잘 알고 있다가 바로 전에 약을 먹으면 적은 용량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이어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다이어트를 한다면 밤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9시부터 급격히 증가해 새벽 1시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밤 10시 전에는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알아두셔서 건강한 봄 나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목소리, 가느다란 목소리부터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목소리도 개성시대인데요. 요즘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피치 학원이나 발성 학원을 찾아서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목을 사용하면 혹사당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성대입니다. 가수나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일반인들에게도 성대 질환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대 결절, 성대 폴립 등을 중심으로 한 성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오재국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재국입니다. 성대결절이란 말을 방송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수나 배우, 성우들이 성대결절로 고생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병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성대 및 후두의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1년 약 41만 명에 달하고 해마다 증가해서 2014년에는 48만 명으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평소 성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성대 질환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쉽게 알려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360일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대라는 기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성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성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가 지나가는 폐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지나가는 호흡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대를 닫아줄 수 있어야 호흡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목소리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을 잘못해서 과하게 사용하면 성대 질환에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성대 결절 그리고 성대 폴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대 폴립 저는 좀 생소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차이점은 뭔가요? 성대 결절과 폴립은 실제로 의사가 봐서 진단하는 진단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조직학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성대 결절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성대 운동으로 생긴 흉터가 생긴 게 성대 결절이고요. 네. 이제 그게 좀 더 도톰하게 이제 튀어나온 경우를 말하고, 성대 폴립은 대개는 한 번 강력한 힘이 성대에 발생됨으로써 성대에 지나가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양은 성대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보통 폴립은 성대의 한쪽에, 결절은 보통 양쪽에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먼저 성대 결절에 대해서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대 결절은 왜 생기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소리의 오남용, 그러니까 잘못 쓰던지 많이 쓰던지 때문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잘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대가 이 원래의 기능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성대의 일부분만 작동시킨다던가 이렇게 잘못된 목소리 사용법을 통해서 생기는 게 성대 결절입니다. 그럼 이 성대 결절이 나타나면 주로 이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상은 목소리가 변하는 거죠. 근데 목소리가 변한다는 게 일단 내가 원래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또는 말을 많이 할 때마다 쉽게 피곤해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고음을 내봤더니 고음이 잘 나지 않는 거,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진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죠. 노래를 불러봤는데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삑사리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성대 결절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목소리가 일단 변하는 것 자체가 성대 결절이라고 보셨는데요. 성대 폴립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대 폴립이 이 말미잘 모양의 작은 종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성대 폴립도 증상이 뭐 쉰목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결국에는 성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대는 1초에 100번 내지 200번 정도를 떨어야 되거든요. 그런 접촉을 하는 기관인데 결국 증상은 다 똑같습니다. 폴립이 네. 생기든 아니면 결절이 생기든 아니면 성대암이 생기든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목소리가 변한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성대 결절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런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남자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1초에 성대가 한 100번 정도 떨게 되는데요. 네. 여자들은 보통 한 220번 정도 떨게 되거든요. 2배. 네, 2배 정도 떨게 되니까 어쨌든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성대의 모양 자체가 남자들은 좀 길기 때문에 네. 성대의 충격을 좀 같이 분산해서 받는 반면, 여자는 성대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성대 결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고 또 남성들보다 음도 좀 높고요. 또 발성법도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발병률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군요. 근데 이 성대 결절이 사실 어른들에게서는 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데 어린이들도 생긴다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성대 결절이 아이들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남자들이 보통 5살, 6살 때 소리를 많이 지르고 또 큰 소리를 지르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남자들이 많이 생기고, 사춘기가 되면은 또 여자들이 많이 생겨요. 남자들은 그때 말이 없어지고 여자들은 또 수다가 생기기 네. 때문에 사춘기 때 여자가 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네. 또 이렇게 기압 같은 걸 많이 지르다 보니까 그럴 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자기 팀 응원하느라 그렇죠. 바쁘잖아요. 네. 함성도 지르고 네. 고함도 지르고. 근데 이것도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 아이에게 성대 결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성대 결절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 말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성대의 길이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라 이런 치료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그 친구가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 그 말을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이 잘못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발성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교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목소리 하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나이대마다 또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또 나이가 더 들면 목소리가 또 달라질 거고요. 근데 이 성대가 노화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대도 노화가 되고 우리 몸이 다 노화가 되듯이 네. 성대도 노화가 되는데 보통 이제 50대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여자들의 성대는 노화가 되면 성대가 좀 붓고요. 네. 남자들의 성대는 성대가 조금 가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목소리는 여성화되고 여자들의 목소리는 남성화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네, 들면 목소리가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남성스러운 목소리로 네. 변해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게 좀 신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아, 네. 또 그렇다면 성대가 노화가 됐다는 것 언제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좀 알 수 있나요? 대개는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는 목소리가 빨리 쉬는 거죠.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쉬었다든가 아니면은 또 보통은 이제 그 50대 분들이 이제 뭐 연설이나 스피치 같은 걸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예전에 자기가 느꼈던 거와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게 되죠. 네. 다시 성대 질환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성대 질환에 걸렸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은 꼭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성대가 여러 질환이 있는데 성대 결절은 일단 지금은 수술하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 결절이 매우 큰 경우는 할 수 있지만 결절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고요. 네. 성대 폴립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수술보다는 음성 치료를 많이 하는데 폴립 같은 경우도 매우 딱딱하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꼭 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대 낭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성대 낭종은 네. 성대 좀 깊은 곳에 이렇게 혹이 생기는 건데요. 성대 낭종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대 결절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거의 수술이 필요가 없을 정도고 성대 폴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성대 낭종은 또 수술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네요. 네. 원장님, 성대 건강이요.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자기 전에 성대를 풀지 않고 자면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전 정확히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제가 지난번에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제 그게 수명이 아니라 네. 그때 이제 그 제가 맡았던 분이 가수여서 가수 수명이 짧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성대를 쓰고 나면 이게 그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성대가 계속 움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고 나면 결국은 마지막에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주고 이제 끝내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나면 성대가 부어 있어요. 그 성대가 부어 있는 거를 밤에 자기 전에 목을 네. 풀어주고 자면 어쨌든 아침에 됐을 때 훨씬 더 성대가 덜 붓고 더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목을 풀어주고 자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아침에 목소리를 좀 많이 푸는데 앞으로는 자기 전에 그렇습니다. 성대를 좀 풀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효과가 있다는 네. 점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대의 긴장 어떻게 풀면 좋을지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이제 성대가 이제 긴장하는 것 중에 이제 성대 근육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목 주변의 근육들도 많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성대 마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주거나 앞뒤로요? 이게 앞뒤로 네, 되나요? 앞뒤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아, 꾹꾹 눌렀다가 이렇게 풀었다가 눌렀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해주고요. 옆으로도 좀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요 튀어나온
요 연골 부분에 약간 위쪽을 잡게 되면 네. 여기가 많이 아파요. 여기가 이제 성대 근육들이 이제 수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눌러주면 예, 많이 좋죠. 어,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근육들 여기 이제 이런 큰 근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근육도 풀어주고 어깨 근육도 풀어주는 것이 다 성대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여기가 가끔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는 제가 처음 만져보는데 네. 성대 마사지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성대 질환의 가장 좀 큰 원인이 목소리를 과하게 쓰거나 아니면 발성이 좀 잘못됐을 때 이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바른 발성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신이 나에게 주신 목소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목소리가 내가 타고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높은 목소리를 타고 태어났는데 낮은 목소리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낮은 목소리, 높은 목소리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실제 내 성대의 모양에 따른 나의 피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말 피치를 쓰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또 노래에서는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할 때 공기를 약간 섞어서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노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감성을 터치하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공기가 좀 적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대의 접촉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건 좋은 발성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기를 좀 빼고 하는 것들은 좀 성대에는 안 좋은 발성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목에 너무 힘을 주고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적절한 접촉을 유도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성대에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발성법, 진짜 내 목소리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발성법 외에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대를 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실제로 성대를 촉촉하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성대에서 어떤 음이 만들어지고 이게 목벽을 통해서 공명을 이루어서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명 기관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목욕탕의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힘을 덜 들이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목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습기나 아니면 이렇게 물을 좀 끓여가지고 증기를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성대를 촉촉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말이 입으로도 나오지만 코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비음이라고 하는데 이 코 쪽을 또 좀 촉촉하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세척,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세척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결국 코도 촉촉하게 하고 목도 촉촉하게 하고 성대를 촉촉하게 하게 되면은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대를 좀 촉촉하게 해줘야 성대를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원장님께서는 뭐 진료도 많이 하시지만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또 방송 출연도 하시잖아요. 평소에 원장님만의 좀 성대 건강 관리 방법이 있다면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에 꼭 목을 풀어주고 자는 거. 예, 그러니까 저도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진료를 하니까 거의 뭐 한 9시간 정도를 쉬지 떠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자기 전에 목을 풀어주고 자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물 많이 마시는 거. 그러니까 늘 물을 끼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최근 연구에는 물을 한 3리터 정도 마시게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도 예방해 준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2리터도 아니고 3리터요? 네, 3리터 정도.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조금 물을 지금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드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물을 자주자주 2리터도 아니고 3리터까지 한번 마셔보는 거 도전 시청자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목소리와 성대의 건강과 관련된 진실과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과식, 폭식하면 성대 결절에 걸리기 쉽다. 이게 먹는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이거는 사실은 뭐 결절보다는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역류성 후두염이 생기게 되면 목소리가 좀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발성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성대 결절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대 건강을 위해서라도 위해서는, 네, 좀 맞습니다. 끊어야 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두염 방치하면 성대 질환이 생긴다. 이거 뭐 목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왠지 맞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네, 이제 정답은 뭐 맞단데요. 이제 네. 후두염 중에서 우리가 그 담배를 펴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감기로 인한 후두염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개는 돌아오니까요. 담배를 피게 되면 이제 성대 부종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후두염의 일종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장기화될 수 있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명 허스키 보이스는 암의 전조 증상이다. 목소리가 변했다고 해서 암까지 의심을 해봐야 하나요? 이게 이제 만약에 허스키 보이스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네. 최근에 이제 목소리가 변했는데 이게 2주 또는 한 달 이상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성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흡연자라던가 아니면 알코올을 많이 드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이 목소리가 변하는 게 단순히 성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 오는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좀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된다 싶으시면 병원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성적인 목소리도 성대 질환의 하나다. 뭐 여성인데 남성적인 보이스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뭐 남성인데 여성처럼 예쁜 목소리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질환이라고 봐야 하나요? 예, 이게 이제 본인이 의도로 해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뭐 질환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네. 뭐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가 낮은 목소리를 낸다. 그런 것들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변화시켰다는 문제가 없지만 변성 발성 장애라고 그러니까 남자 이제 사춘기가 지난 남자인데 아직까지 예전 목소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오. 본인 심리가 실제 성대는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성대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음성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원래 피치가 무엇인지 바뀐 피치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면 대개는 빨리 좋아집니다. 요즘 걸크러쉬라고 해서 네.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거나 낮은 중저음의 여성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뭐 원래부터 이런 목소리를 가졌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일부러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목이 많이 상하고 또 망가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을 좀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학자들은 목소리를 두고 이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악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목소리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선 성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따라야겠죠. 선상의 목소리도 결국 철저한 자기관리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평소 소홀했다면 성대 건강도 다시 한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사용할 재료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같이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생강, 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목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성대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생강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 생강, 그 다음에 홍삼, 진액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배를 팬에다 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준비해 놓은 홍삼까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뭉근한 불에서 잘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배에다가요 그 홍삼 진액을 넣어서 뭉근하게 끓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 홍삼하고 그 배 맛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나중에 생강물을 부었을 때 겉돌지 않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볶아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됐으면은 좀 불을 줄여서 뭉근하게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생강물을 부을 건데 생강물을 만드실 때는 찬물에서부터 좀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끓이는 게 생강 향이 잘 우러나오겠죠. 또 너무 많이 끓이면 생강 향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 생강에 있는 맛이 싹 빠질 정도만 끓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준비해 놓은 생강 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을 걷어내 주세요. 생강의 쓴맛을 잡기 위해 잣도 살포시 띄워줍니다.